부모의 사랑이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끝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부모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네라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최명자 씨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요. 그런데 작은 깨달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부모가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사랑받는 방법도 함께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부모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명자 씨는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으셨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까지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엄마, 이제 좀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최명자 씨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니까 또 돌봐줘야 했고 자녀들이 바쁘다고 하면 집안일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명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세요. 인사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김치 좀 담가서 갖다 주세요. 엄마,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주세요. 심지어 엄마, 빨리 와주세요 라고 재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최명자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아니 의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속이 쓰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드시지 않겠어요? 최명자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명자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나서 며칠 동안 일어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파도 참고 자녀들 챙겨주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급히 나와서 말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반찬 좀 해다 드릴게요. 엄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반찬 달라고만 하던 딸이 말입니다. 막내 아들은 더 놀라웠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접 엄마 등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왜 그렇게 무리하세요? 최명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프니까 아이들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평소에는 내가 해주는 게 당연했는데 못 해주니까 비로소 내 소중함을 아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베풀면 당연하게 여기고 베풀지 못하면 비로소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후에 최명자 씨는 용기를 내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내라고 대답하지 않고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구나.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최명자 씨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녀들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최명자 씨를 더 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으시니까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명자 씨가 뭔가를 해주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최명자 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아, 이런 말을 듣고 싶었구나. 고마워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구나. 더 놀라운 일은 자녀들이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엄마, 심심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최명자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해주니까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였구나. 가끔은 안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구나.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최명자 씨의 예전 모습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 모습은 아닌가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끝없이 베풀고 자녀는 그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깊은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자녀는 부모가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 관계에 큰 균열이 생깁니다. 부모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를 그저 편리한 존재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것은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명자 씨의 경우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이 비밀을 알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희 씨도 최명자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며느리가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편해. 뭐든 다 해주시거든. 아이들 봐달라고 하면 바로 오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나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 김정희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편한 존재구나.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편리한 존재구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자신이 마치 가전제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김정희 씨는 조용히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하고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녀들도 안부 인사 없이 바로 부탁부터 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됐지? 내 인생은 대체 뭐지? 속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정희 씨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같은 나이의 박미경 씨였는데 이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과 지내고 계셨습니다. 박미경 씨는 자녀들이 뭔가 부탁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날은 바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처음에 김정희 씨는 이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자식들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심지어 박미경 씨가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미경 씨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엄마, 괜찮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바쁘시면 다른 방법 찾을게요. 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김정희 씨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박미경 씨는 자신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대하는구나. 그날 밤 김정희 씨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내 자신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게 됐을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숨이 막힐 때이고,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목이 마를 때입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아플 때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으면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 사랑이 주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희귀할수록, 얻기 어려울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정 판매라고 적힌 상품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만 특가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희소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항상 있어주는 부모보다는 가끔 바쁜 부모가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언제든 도와주는 부모보다는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더 존중받습니다.
이게 바로 김정희 씨가 경험한 변화의 비밀입니다. 자신이 항상 available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뒤로서 어머니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고마워하는 도움은 언제인가요? 정말 어려울 때 받는 도움입니다. 평상시에 받는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힘들 때 받는 도움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항상 해주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엄마가 바빠서 못 해줄 때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면 그때 비로소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과 일정이 있으시는구나. 엄마를 더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김정희 씨도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요청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이 김정희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더 정중해졌고 더 감사했으며 더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이제 자녀들과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더 소중히 여기고 김정희 씨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는 원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는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이순례 씨도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순례 씨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행에 옮기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순례 씨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그날은 병원에 가야 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이순례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래도 내가 봐줄게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에 멈춰섰습니다. 아니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끝까지 해보자. 여러분도 이런 마음 이해되시죠? 평생 자녀들을 우선으로 살아온 부모에게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엄마, 병원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해 주는구나. 평소에는 내가 해주는 게 당연했는데 못 해주니까 비로소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둘째 딸이 엄마, 김치 좀 담가서 갖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나서 또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딸이 서운해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직접 김치를 담가서 이순례 씨께 갖다 준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정말 힘드네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순례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이런 말을 듣고 싶었구나. 고마워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구나.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례 씨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엄마가 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순례 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순례 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내 시간도 소중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겨.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부탁을 거절할 때도 덜 미안해했고 자신의 일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께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순례 씨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바로 대답하지 않기입니다. 자녀들이 뭔가 부탁을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고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정 만들기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취미 활동, 병원 검진 등 자신만의 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부탁을 거절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입니다. 자녀들이 처음에 서운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거절하면 자녀들도 당황하고 자신도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부탁부터 거절해보고 점점 큰 부탁도 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대안 제시하기입니다. 무조건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어렵지만 다음 주는 어떨까? 라고 대안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덜 서운해하고 자신도 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순례 씨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순례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실 때 연락 주세요. 엄마가 바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례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아이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자녀들이 더 고마워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자신도 더 당당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순례 씨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여전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충북 청주에 사시는 71세 조영숙 씨도 처음에는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조영숙 씨는 앞서 말씀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시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냉정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날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영숙 씨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엄마, 내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들 좀 봐주세요. 아, 그리고 저녁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영숙 씨는 그날 이미 오래된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나기로 한 소중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딸의 부탁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영숙 씨는 그 순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약속은 왜 항상 뒷전이지? 내 시간은 왜 이렇게 가치 없게 취급받지? 그날 밤, 조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은 내 약속을 지키겠어. 다음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어제 말한 건 어려울 것 같다. 오늘은 오래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약속을 우선시하신다고요? 내가 급하다고 했지만 나도 중요한 약속이 있단다. 처음에 딸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가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하지만 조영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고 정말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엄마도 엄마만의 생활이 있으시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미리 여쭤볼게요. 조영숙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딸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지만 이런 변화는 조영숙 씨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조영숙 씨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시간도 가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자녀들도 조영숙 씨를 더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 혼자만의 시간 등을 즐기게 됐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조영숙 씨를 대하는 이웃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더 존중받고 더 인정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조건 이기적으로 굴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조영숙 씨도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는 방식을 바꾼 거죠.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영숙 씨가 제안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 친구 관계,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두 번째,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하기입니다. 갑자기 변하면 자녀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세 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기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영숙 씨는 이런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식들도 더 존중해주고 나 자신도 더 당당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엄마도 엄마만의 삶이 있으시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더 배려할게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것이고 자신에게도 더 좋은 것입니다.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는 것. 이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명자 씨는 아프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주지 못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정희 씨는 희소성의 원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얻기 어려운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인간의 본성을 말입니다. 이순례 씨는 실제 실천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익혀가셨죠. 조영숙 씨는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두 70대 전후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온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베푸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베풀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녀들의 모든 부탁에 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 혼자만의 시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자녀들도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할 때 자녀들도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자녀들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는 것. 이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